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즌이 어쩌면 가장 바쁘시고 또 여기저기 의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절대 개인적인 것을 봐주는 분이 아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부동산 TV거든요. 부동산 채널인데 이제 사주에 따라서 뭔가 사무실이나 그러니까 회사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와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제자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하면 뭐 사주가 무슨 부동산 관련있나, 뭐 부동산 관련된 건 풍수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 저는 풍수 강의도 하는데요. 풍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풍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명리학적인 이해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냥 풍수를 알면 소용없다? 네. 풍수는요, 뭐 영화나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또 이미지가 나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풍수를 이제 그 중국식 발음으로 펑슈이라고 하는데요. 펑쉬. 예.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펑슈이와 관련된 박사 논문이 지금까지 거의 300개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까? 독일 건축학계 같은 데서는 아예 풍수적인 어떤 건축학적인 개념이 거의 굉장히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자기 집을 지을 때 풍수에 입각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풍수 그러고 그냥 동양 철학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닙니다. 아니군요. 오히려 명리학은 아직까지 좀 우리 한중일에 이렇게 매몰되는 반면에 명리학이 하늘의 그 이론을 다루는 천지인 중에서 천에 해당하는 거라면 우리가 정작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은 땅이잖아요. 이 땅에 해당되는 학문이 풍수학인 겁니다. 지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천지. 이는 이제 한의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금 사실 세계에서 굉장히 보편다당한 이제 거의 준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풍수하면 또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명당, 뭐 이게 영화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봉건시대 때까지는 이제 풍수 중에서도 이제 음택 풍수가 중요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 이제 묘자리, 조상의 묘자리. 이제 묘자리를 잘 써야지 후대가 잘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땅도 부족하고, 이제 화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음택 풍수보다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풍수, 양택 풍수가 양택 풍수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사실은 잠을 자고 직장 나가서 일하잖아요. 이 두 개도 우리 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거의 뭐 다죠. 뭐. 나죠. 자고 직장, 자고 일터.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하지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이 두 공간에서 보내는데요. 그 땅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음택풍수에서는 명당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양택풍수는 나한테 이것이 맞는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당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 집이 나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사무실이 나하고 맞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에게로 옮겨지면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리학이 필요한 겁니다. 풍수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풍수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한 3년 이상 되는 일도 없고 뭐 몸도 아프고 성질도 더러워지는 것 같고 뭐 이런데 한 집에서 계속 사는 사람. 저 지금 번개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꾸역꾸역 그 집에서 사는 사람. 그냥 맥없이 아무 뭐 없이 그냥 거기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튀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 뭘 몰라도.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집이 아닌가 보다. 사실은 그 풍수에 뭐 이런 복잡한 일은 몰라도요. 사람은 자기한테 적합한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표 선생님 이제 이사 많이 다니셨죠? 저는 뭐 양말을 이렇게 심하게 깔았으니 이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저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 계산해 보니까 이사를 24번 했더라고요. 많이 하신 거죠. 네, 저도 많이 한 셈입니다. 이게 이제 역마들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데 이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딱 들어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집을 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집을 보는 경우가 없으니까 막 어질러져 있는데
아, 왠지 내가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아주 그보다 훨씬 더 같은 가격인데 너무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왠지 정남이가 안 붙는 것 같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나한테 적합하냐 아니냐를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 느낌, 그 기운이. 네. 요즘 고층 아파트 많잖아요. 똑같은 땅인데도 층수의 땅과의 거리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1층이 제일 좋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디가 더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적합한 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저는요, 초고층으로 갈수록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네. 또 어떤 분들은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1층을 또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풍수도 복잡한 변수들이 발생하고요. 예. 이런 질문이 있죠. 가족 4명인데 4명의 사주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유리한데 어떤 사람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아들한테는 좋은데 딸한테는 안 좋고. 그렇죠. 나한테는 좋은데 남편한테는 안 좋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예. 예. 딱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으나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 중심으로 해야죠. 딴 사람들은 모르니까. 농담이고요. 예. 힘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뭐 건강이라든지 뭐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제일 힘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른바 비보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 들어갔지만 그 기운을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좀 바꾸는 장치들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방을 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창문이 방향이 다 다릅니다. 방마다. 그래서 방을 배정할 때 적합한 방을 배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잘 것이냐. 사실은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침대의 머리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다른 의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북쪽으로만 안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북쪽으로 놔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네. 남쪽으로 놔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 동쪽으로 놔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이건 이제 튜닝이죠, 튜닝. 이런 것들 없이 무조건 좋은 집이다. 뭐 무조건 뭐 나쁜 집이다. 여기 들어오면 다 망하는 사무실이다.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도 갖춰주지 못한 사무실 집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게 안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밑에 수맥이 흐르는 도서 위에 지은 집 이런 경우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올라갈수록 수맥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안 좋지. 당연히 당연히 안 좋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우리 부동산 TV 다시니까. 풍수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고전적인 명제인데요.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사람의 그 규모보다 불필요하게 넓은 집에 살게 되면 재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굉장히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흐름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풍수는 뭐 중국인들에게 풍수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거니까. 종교죠. 종교죠. 예. 그 다음에 대문은 작고 들어가면서 집안의 내부가 이렇게 쭉 커지는 곳이 살아야지. 대문은 되게 화려하고 넓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도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딜 살아도요. 우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현관을 깨끗이 해라. 맞아. 그래서 맨날 신발 막 꺼내놓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정갈하게 해놓으라. 뭐 불필요한 신발들이 너무 많아요. 현관만 깨끗이 해도 그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 현관은 청소를 또 안 해. 안 해. 그냥 거실만 안까지만 해. 거기 안까지. 맞아. 정작 청소를 해야 되는 곳은 현관이다. 현관입니다. 집안은 좀 더러워도 그럼 선생님, 현관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좀 다 치우는 게 좋겠네요. 버려야 됩니다. 치우는 게 아니고 신는 신발도 지금 내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그냥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신발장 다 있잖아요. 신발장에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되겠네요. 저도 사실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신발은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어디를 간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에 모든 나쁜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신발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발이 막 널려 있어. 그 집에 입구에. 그럼 나쁜 것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것을 꼭
뭐다? 신발장에 놓고. 근데 신발 안 신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식구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신발장에 집어넣는 것이 식구들에 대한 예의다 라는 겁니다. 현관에는 좀 꼭 크는 거 말고 작은 거울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면에 거울이 있어. 그건 안 돼요. 측면에 돌아. 네, 측면에. 이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할 때 뭐 이런 거 하잖아. 반사 그러잖아요.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반사시키는 기운을. 누구와 짓뜻을 한다. 그럴 때는요. 현관용 예쁜 작은 거울을 선물해 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같은 게 있잖아요. 사무실. 진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해. 네, 사무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기운을 가진 땅이냐. 아니 식당 하는 사람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내가 하는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공간인가, 위치인가 이걸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무실 정해졌어요. 이 안에 사무실 안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인테리어적 영역이겠죠. 사무실을 가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사장실 입구에 큰 나무 분재가 있는 사장실이 있을 수 있고 있어요. 의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대야들. 이게 다 사실은 풍수적 배치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선물을 줘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의 약점을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발복을 하는 그런 이제 땅은요, 무슨 뜻이냐면 기운이 센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이제 땅은 기운이 세니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센 기운이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박이죠. 대박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동물인데 명리학은 시간을 관장하고 풍수는 공간을 관장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나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주체인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